안녕하세요. 혼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한사무엘입니다. 오늘은요, 이전과는 약간 다른 화면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바로 히브리어 강좌의 이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엑기스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건 기존에 있는 강의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목적이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강의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배워도 될 내용들은 어,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뒤로 미뤄서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하시는 데에 걸림돌들을 많이 제거하고 정말로 중요한 엑기스들을 중심적으로 히브리어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하는 분들도 쉽게 히브리어를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엑기스라고 정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히브리어 강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엑기스 히브리어 강좌를 제작하고 있는 한사무엘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히브리어 동영상 강좌, 엑기스 히브리어 강좌를 네 번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어 원어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 준비 단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앞부분에 히브리어 자음, 히브리어 모음,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인지 몰라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잘 들으시면 아마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있게 되실 텐데, 오늘 강의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가드 케파트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전에도 설명했던 겁니다. 모음의 명칭, 그 다음에 이전에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았던 쉐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드 케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부가드 케파트는 앞에서 설명한 동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오셔도 될 텐데, 중요한 건 똑같은 단어이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중간에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점을 우리는 연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강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부가드 케파트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가드 케파트를 언급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라고 하니까 너무 단정적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가드 케파트에 해당하는 이 베타, 김멜, 달렛, 카프, 페, 타우는 첫 번째 철자가 되면 점을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인데 이렇게 쓰면 우리가 벤이라고 알아듣긴 하지만 원래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트는요, 배트가 첫 번째 자리에 오면 무조건 연강점을 찍어줘야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면 첫 단어가 벤일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어가 오면 벤은 이렇게 연강점을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볼까요? 달렛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유명한 단어죠.
뭘까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바르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부가드 케파트의 단어가 처음에 위치할 때면 거기에는 무조건 연강점인 이 연강점 점을 찍어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그 경강점이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발음을 하기 위한 첫 단어일 때는 찍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가드 케파트가 개모음, 처음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자음일 경우에는 무조건 점을 찍어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단어 이 예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그때 또 한번 드릴 텐데 부가드 케파트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가드 케파트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부가드 케파트의 이 여섯 철자 자음이 첫 자음으로 올 때에는 바로 이 연강점을 찍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 모음인데요. 이건 전 시간에 이 히브리 모음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이 히브리 모음의 그 명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라고 읽습니다. 얘도 아라고 읽고 얘도 아라고 읽어요. 하지만 이건 긴 장모음 아고 이거는 단모음 아, 얘는 급단모음 아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긴 아는 카메츠, 그 다음에 단모음 아는 파타흐, 그 다음에 급단모음 아는 하테파타흐인데, 자, 파타흐는 요게 파타흐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텝이란 뭘까요? 바로 요 옆에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하텝, 파타흐라고 명칭을 이제 하는 거죠. 원래 쉐와에 해당하는 건데요. 쉐바인데 같이 붙었을 때는 우리는 하테파타흐라고 명칭을 해줍니다. 사실 이 명칭을 굳이 다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설명을 할 때 장모음 아, 단모음 아, 급단모음 아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카메츠 파타흐, 하테파타흐라고 설명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강의 중에 카메츠, 파타흐, 하테파타흐 이런 용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체레, 에 발음이죠. 여기까지는 아 발음이었고 얘는 에, 얘도 에, 얘도 에. 마찬가지로 얘는 장모음 에, 단모음 에, 급단모음 에인데 이거를 우리는 체레라고 합니다. 체레. 그 다음에 점 3개 있는 건 짧은 에, 쇠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텝 쇠골은 뭘까요? 급단. 왜 하텝이 붙었다고요? 옆에 있는 이 쉐바 때문에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명칭을 보겠습니다. 아의 음가를 내는 모음의 이름은 카메츠, 장모음이죠. 그 다음에 파타흐는 단모음 아. 그 다음에 급단모음은 하테파타흐. 자, 그 다음에 에 음가의 장모음은 체레. 그 다음에 단모음은 쇠골. 급단모음은 하텝쇠골입니다. 나중에 쉐바 할 때요. 이게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어떤 게 단모음인지 어떤 게 장모음인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2계열입니다. 2계열. 자, 2계열은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히렉 요드라고 합니다. 히렉 요드. 장모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렉은요. 히렉은 단모음입니다. 여기는 급단모음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급단모음이 없고 장모음, 히렉요드와 히렉이다. 자, 그 다음에 오 발음이죠. 오는 이렇게 좌상귀죠. 왼쪽 단어의 왼쪽 위에 있는 거를 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홀렘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 바브와 합쳐서 홀렘바브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장모음이죠. 장. 자, 그 다음에 단모음은 카메츠 하투비라고 합니다. 자, 이 모양은요, 앞에서 보았던 그 카메츠랑 모양이 똑같아요. 하지만 앞에 있었던 카메츠는 장모음 카메츠고, 얘는 모양은 똑같지만 단모음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가 아니라 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메츠 하투이라고, 생긴 건 카메츠지만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기 때문에 카메츠 하투이라고 하고, 음가는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이게 안지 온지 모르지만 그 자음과 자음 사이의 규칙들을 보면 나중에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친절한 책에서는 아를 쓰고요. 이게 장모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걸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거는 음은 아니지만 얘는 오라고 발음이 됩니다가 아니라 아로 발음이 됩니다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걸 끊어주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게 없어도 나중에 보면 읽을 때 지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양이 아일 수도 있고 오일 수도 있다. 아면 카메츠, 오면 카메츠 하투이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핫탭 카메츠라고 나옵니다. 핫탭 카메츠. 핫탭 카메츠는요, 얘는 급단모음에 해당하고요. 이게 장모음, 단모음, 급단모음인데 얘도 오로 발음하겠죠. 왜요? 급단이니까 오죠. 짧은 게 오니까 급단도 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명칭은 핫탭 카메츠라고 합니다.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슈렉입니다. 슈렉은 장모음이고요. 우 발음을 내죠. 우. 그 다음에 키부츠는 단모음을 내고 우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계열은 히렉요드 히렉. 그다음에 5계열에서 장모음은 홀렘바브 또는 단모음은 카메츠 하투. 그다음에 급단모음은 하투 카메츠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계열은 슈렉과 키부츠가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유성 쉐바와 무성 쉐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쉐바가 뭘까요? 쉐바는 바로 이 두 개의 세로로 이어져 있는 점을 우리는 쉐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쉐바는 모양은 하나인데 의미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유성 쉐바, 또 하나는 무성 쉐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성은 뭐냐? 만약에 쉐바가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유성이다 라고 하면 반모음으로써 에라고 또는 으라고 발음이 되고, 만약에 무성 쉐바다 그러면 폐음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정의하면 이렇게 생긴 쉐바가 나와오면 이게 유성이면 에나 의로 발음이 되고, 무성이면 발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언제가 유성이고 언제가 무성이냐, 그것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법칙 3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바의 1규칙, 가장 강력한 규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쉐바 앞에 모음이 단모음이면 무성, 쉐바 앞에 모음이 장모음이면 유성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중간에 쉐바가 왔어요. 그런데 얘를 읽어줄 거냐 아니면 안 읽어줄 거냐의 결정은 어디에 달려 있다? 쉐바 앞에 오는 요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쉐바 앞에 있는 모음이
짧으면 단모음이면 발음이 안 되고 요 앞에 쉐바 앞에 있는 이 모음이 장모음이면 발음을 에나 의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단어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두 단어, 예, 1번, 2번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쉐바가 어디 있죠? 1번의 단어는 쉐바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요렇게 생긴 게 쉐바라고 그랬죠. 자, 2번의 쉐바는요. 예, 그렇죠. 요렇게 생긴 게 쉐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쉐바 앞에 나오는 모음, 요 쉐바 앞에 나오는 모음이 짧으냐 기냐의 문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단어는 뭐죠? 쉐바 앞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죠? 파타흐. 파타흐는 짧아요, 길어요? 예, 짧아요. 따라서 얘는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얌리쿠라고 읽습니다. 얌리쿠. 이 미음이 묵음이니까 예, 받침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얘는 앞에 있는 모음이 뭐죠? 예, 체레라고 해서 장모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얘는 유성쉐바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쉐라고 읽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읽습니까? 예, 쉐라고 읽어서 유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 1법칙 정리합니다. 단어 중에 모음이 이 쉐바가 왔어요. 쉐바 앞에 있는 이 모음이 중요하다. 단모음이 오면 발음하지 않고 장모음이 오면 발음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 1법칙입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법칙이니까 눈여겨 두셔야 합니다. 제 1규칙 통과. 자, 제 2규칙입니다. 제 2규칙은요. 다겟이 뒤에 있으면 유성, 다겟이 앞에 있으면 무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다겟이는 뭐냐면 우리 부가드 케파트 배웠을 때 자, 부가드 케파트 배웠을 때 점 찍어줬죠. 예, 요 점이 이 점을 우리는 다겟이라고 해요. 점은 다겟이라고 하는 게 점입니다. 자, 점 뒤에 있으면 유성, 점 앞에 있으면 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먼저 쉐바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쉐바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쉐바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점의 위치인데 히브리 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요. 따라서 이 점은 쉐바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은 쉐바 다음에 오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점 뒤에 있죠. 점 뒤에 있으면 유성, 점 앞에 있으면 무성. 따라서 얘는 유성이 되고 얘는 무성이 되죠. 다시 한번요. 점 뒤에 있느냐, 점 앞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점 앞에 있으면 무성, 점 뒤에 있으면 유성이죠. 그래서 얘는 읽어줘야 되죠. 읽어주니까 뭐래요? 이펠루라고 이펠이 읽어줬죠. 자, 그 다음에는 무성이니까 이크토브죠. 이크토브, 토브가 여기 있으니까 토부니까 끊기죠. 받침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무성, 유성. 자, 제 2법칙은 뭐다? 점 다음에 있는지 점 앞에 있는지의 문제죠. 점 다음에 있으면 유성, 점 앞에 있으면 무성. 그런데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3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법칙은요. 쉐바가 두 개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단어가 이렇게 뭐 있다가 보면 똑같은 쉐바가 두 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쉐바는 발음을 해주고 어떤 쉐바는 발음을 안 해주느냐? 바로 첫 번째는 무성, 두 번째는 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성, 두 번째는 유성이죠. 히브리어는 단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죠. 얘가 두 번째죠. 자, 첫 번째 오는 건 무성, 두 번째 오는 건 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쉐바가 두 개가 왔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첫 번째 쉐바가 얘고 두 번째 쉐바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쉐바는 뭐래요? 첫 번째는 무성.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쉐바는 유성. 뭐라고 발음해요? 예, 에나 으라고 발음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이시메루. 매, 이게 미음이죠. 얘만 읽어주는 거죠. 얘는 읽어주지 않죠. 그래서 매라고 읽어주고 얘는 그냥 이시라고 닫히는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시메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할게요. 제1법칙은 뭐다? 예. 쉐바의 앞에 있는 요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단모음이면 쉐바는 무성이 되고 장모음이 되면 쉐바는 유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제1법칙이었고요. 이게 가장 강력한 법칙이고 두 번째는 따겟이 점 앞에 오면 무성, 점 뒤에 오면 유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쉐바가 두 번 겹쳤을 때는 앞에 건 무성, 뒤에 건 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1, 제2, 제3 법칙이었는데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이거는 쉐바가 여기 있죠. 이 쉐바는 제1, 제2, 제3 법칙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저는 이걸 제1법칙에 해당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1법칙에 숨은 숨겨진 법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1법칙이 뭐죠? 쉐바 앞이 단모음이면 발음하지 않는다죠. 그런데 만약에 단모음이 아니면 발음을 한다는 뜻이에요. 쉐바 앞에 단모음이 아니면 발음을 하면 됩니다. 자, 쉐바 앞에 아무것도 없죠. 얘는 단모음이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베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읽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얘는 몇 법칙일까요? 예, 제3법칙이죠. 제3법칙이 뭐예요? 쉐바가 두 개 왔을 때는 앞에 거는 안 읽어주고 뒤에 거는 읽어준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쉬는 모음이 없지만 뒤에 나오는 매는 모음으로 읽어준다 해서 이시메루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쉐바가 두 개죠. 첫 번째 쉐바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앞에는 단모음이 없으니까 얘는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점 다음에 왔으니까 점 뒤에 오면 유성이라고 해서 얘도 읽어줘요. 둘 다 유성이네요. 그래서 앞에 예라고 읽어주고 예카페루라고 또 읽어주는 거죠. 둘 다 유성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쉐바인데 읽어줄까 말까요? 그렇죠. 쉐바 앞에 있는 이 모음이 뭘까요? 예, 홀렘바브라고 해서
장모음입니다. 따라서 앞에 장모음이 오면 읽어준다. 따라서 로메무라고 읽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이 단어는 쉐바가 여기 있는데 이 쉐바는 읽어줄까요? 안 읽어줄까요? 그러면 쉐바 앞에 있는 모음을 봐야죠. 이 모음은 뭡니까? 체레라고 하죠. 체레는 장모음입니다. 따라서 유성으로 읽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예쉐부라고 읽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단어 첫 번째 오는 쉐바는 유성 쉐바다. 왜요? 단어 첫 번째에 쉐바가 왔으니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모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쉐바 읽어준다. 자, 두 번째, 쉐바가 두 개가 연속이 오면 두 번째 쉐바는 유성 쉐바. 자, 쉐바가 두 개가 오면 앞에 건 안 읽어주고 뒤에 거는 읽어준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다게시, 단어 첫 번째 오는 쉐바였죠. 단어 첫 번째 오는 쉐바. 그 다음에 다게시 다음에 점 다음에 오는 쉐바는 또 유성 쉐바였죠. 자, 그 다음에는 중복 자음 중 첫 자음에 있는 쉐바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1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쉐바 앞에 있는 모음이 장모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자음이 나왔는데 거기에 앞에 나와 있는 쉐바다. 요거는 발음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장모음 다음 쉐바라고 해서 제1법칙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유성 쉐바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게시가 없는 부가드 캡파트 다게시가 없는 부가드 캡파트 앞에도 읽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예를 보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이건 발음이 되는 경우고요. 그럼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경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두 개가 쉐바 두 개 있죠. 이 쉐바 중에서 발음이 안 되는 쉐바 어떤 쉐바일까요? 첫 번째 쉐바일까요? 두 번째 쉐바일까요? 예, 그렇죠. 첫 번째 쉐바가 발음이 안 됩니다. 쉐바 앞에 있는 쉐바, 즉 첫 1번 쉐바는 발음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음이 안 되죠. 왜요? 쉐바 앞에 있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히렉이라고 하는데 히렉은 짧을까요? 길까요? 예, 짧습니다. 따라서 단모음과 함께 있는 쉐바는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훔이 아니고 단모음이죠. 단모음 다음에 오는 쉐바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쉐바는 읽어줄까요? 이 앞에 오는 쉐바 앞에 오는 모음이 뭐죠? 파타흐, 짧은 단모음이죠. 따라서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쉐바도 읽어주지 않습니다. 제1법칙을 통해서도 설명이 되고 단어 마지막에 오는 쉐바일 경우는 읽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쉐바죠. 이 쉐바는 읽어주나요? 안 읽어주나요? 이 앞에 있는 모음을 봐야 되는데 이게 히렉이죠. 히렉은 단모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다괴시 앞에 있기 때문에도 발음이 안 됩니다. 자, 뭐예요?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제1법칙으로도 설명이 둘 다 가능하죠. 제1법칙은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였고 제2법칙은 점 앞이냐 점 뒤냐였잖아요. 얘는 점 앞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고 또 단모음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는 경우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칙은요.
단어 끝에 오는 것, 그 다음에 그 두 개 중에 앞에 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단모음이 있으니까 얘는 둘 다 발음을 안 해주는 거죠. 단어의 끝이기 때문에도 발음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모음 파타흐가 짧기 때문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네, 이제 여섯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에서 쉐바가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예, 얘는 뭘까요? 예, 우선 단어 뒤에 나오는, 맨 뒤에 나오는 쉐바는 무성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연속해서 나오는 쉐바도 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두 쉐바는 둘 다 발음이 안 된다. 그죠? 단어 마지막에 있는 두 쉐바도 무성 쉐바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1번 요 쉐바는 무성일까요? 유성일까요? 예, 단어 앞에 오는 쉐바는 유성 쉐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 처음에 나오는 쉐바는 유성 쉐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쉐바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어떤 쉐바는 발음을 하고 어떤 쉐바는 발음을 안 할까요? 예, 첫 번째는 발음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발음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무성, 두 번째는 유성. 자, 문제 3번입니다. 여기는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 쉐바는 발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쉐바 앞에 있는 모음이 히렉. 히렉은 단모음, 따라서 발음을 안 합니다. 단모음 뒤 쉐바는 무성이죠. 또 점 앞에도 발음하지 않는 경우죠. 자,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둘 다 설명을 해도 되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요, 이 쉐바는 발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 쉐바의 법칙은 제1법칙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1법칙은 뭐예요? 쉐바 앞에 오는 모음이 장모음이다. 홀렘 바브는 장모음이죠. 장모음은 유성으로 해줘야 되죠. 또는 두 개의 똑같은 자음이 왔을 때 첫 번째 있는 쉐바는 발음을 해준다라고 했죠. 여기서 유성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다섯 번째. 예시. 얘는 발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얘는 발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체레라고 해서 장모음이기 때문에 장모음은 유성음이 되죠. 또는 다게시가 없는 부가드 케파트, 다게시가 없는 부가드 케파트 앞에 있는 쉐바는 발음을 해준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